새벽 5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산책로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다. 저 길 위를 마지막으로 걸은 게 언제였더라? 3달 전? 아니, 넉 달 전인가.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나는 걷기를 멈췄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계단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안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으니까.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엔 소파, 점심엔 식탁, 저녁엔 다시 소파.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배가 나왔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다. 여보, 오늘은 밖에 좀 나가봐요. 병원에서도 가벼운 운동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내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히 더 망가지면 어쩌라고.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정순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다. 미안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사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만약 걷다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면, 평생 걷지 못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더 깊이 의자에 파묻혔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우연히 본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정순이 냉장고에 붙여둔 종이였다. 무릎한 의원 무릎 관절 전문 윤진수 원장 40년 경력.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전 국가대표 마라톤 팀 주치. 무릎 살리기 운동법 저자. 한 의원? 나는 코웃음을 쳤다. 연골이 다른 걸 침으로 고치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40년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의 무릎을 관리했다는 게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다시 말했다. 한 번만 가보자. 응? 동네 할머니들이 그 원장님 소문 듣고 멀리서도 온대.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환자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윤진수 원장의 첫 질문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내 무릎이 아닌 생활 습관부터 물었다. 글쎄요. 거의 하루 종일이요. 무릎이 아파서. 그게 문제입니다.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진료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라톤 국가대표팀 단체 사진, 각종 감사패, 그리고 무릎은 움직임으로 살아난다는 붓글씨. 무릎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이 내 무릎을 천천히 눌러보고 구부렸다 폈다 하며 살폈다. 40년을 무릎만 봐온 사람의 손길은 달랐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짚어냈다. 연골 손상 2단계 정도 되시겠네요. 그런데 환자분, 연골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무릎 주변 근육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원장은 내 허벅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마라톤 선수들도 다치면 똑같습니다. 쉬면 쉴수록 근육이 사라지고, 그러면 무릎이 더 위험해집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되지만 근육은 키울 수 있거든요. 근육이 무릎을 대신 지켜주는 겁니다. 나는 멍하니 원장을 바라봤다. 그동안 나는 무릎을 보호한다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통증이 심하지 않은 선에서요. 10분이요? 그것만으로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제가 40년간 봐온 환자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90%가 환자분처럼 두려워서 멈췄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한 사람들, 6개월 뒤에 다시 봤더니 산에도 오르더라고요. 원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통증은 몸의 신호입니다. 위험하다는 경고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안내판이에요. 그 신호를 읽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진료실을 나서는데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부터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10분. 정말 그것만으로 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40년간 무릎만 봐온 그 사람의 말이 믿어졌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운동화 끈을 묶는데 손이 떨렸다. 새벽 5시 30분. 현관문 앞에 선 지 벌써 10분째였다. 겨우 신발 한 켤레 신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10분만 걸으세요. 윤진수 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됐어. 그냥 10분만. 나는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로 한 발을 내디뎠다. 삐걱. 무릎이 소리를 냈다. 관절이 뻣뻣했다. 두 번째 발을 내딛었다. 통증이 왔다. 무릎 안쪽이 찌릿했다. 이러다 더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윤 원장의 말이 떠올랐다. 통증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안내판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한 발, 또 한 발. 보통 사람들보다 3배는 느린 속도였다. 5분쯤 지났을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무릎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처음에 뻣뻣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기계에 기름을 친 것처럼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 이게 이런 거구나. 10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숨은 찼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산책? 당신이?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 날 나는 12분을 걸었다. 그 다음 날은 15분. 일주일이 지나자 20분도 거뜬했다. 신기한 건 걸을수록 무릎이 덜 아팠다는 거였다. 일주일 뒤 다시 한의원에 갔다. 허벅지 좀 만져보세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내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봤다. 일주일 전보다 확실히 단단해진 게 느껴졌다. 근육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20분씩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혼자 걷기 힘드시면 같이 걸을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멀리 갑니다. 같이요? 네, 마침 이 동네에 걷기 모임이 있던데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거 안 맞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원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같이 걸을 사람.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우리 동네 걷기 모임 있다는 거 알아요? 내일 아침에 나간대요. 저 사람. 지팡이 짚고 걷네. 아침 6시. 아파트 입구 쉼터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나는 놀랐다. 10명 남짓되는 사람들 중 절반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한 할머니는 무릎 보호대를 양쪽에 다 차고 있었고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옆에 선 아내가 작게 웃었다. 당신도 저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걸요? 찔렸다. 자, 다들 오셨네요. 오늘도 우리 천천히 멀리 갑시다. 앞장선 건 6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의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속도는 정말 느렸다. 산책이라기보다 거의 슬금슬금 걷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10분쯤 걸었을까? 앞서가던 할아버지가 나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처음 나오셨나 봐요? 젊은 양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아, 네. 무릎이 안 좋아서요. 나도 그랬지. 퇴직하고 나서 무릎이 부어서 1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1년이요? 병원 5군데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소용없더라고. 그러다 윤진수 원장님 만나서 걷기 시작했지.
지금 2년째야. 나는 그의 걸음걸이를 다시 봤다. 지팡이를 짚고는 있지만 걸음은 꽤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이젠 버스도 안 타요. 어디든 걸어 다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때 옆에서 무릎 보호대를 찬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나는 말이야, 연골이 거의 다 닳았대. 의사가 수술하라고 했는데 윤 원장님이 딱 6개월만 걸어보자고 하더라고. 지금 8개월째인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근육이 연골을 대신해 준대. 처음엔 안 믿었는데 걷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모두 비슷했다. 무릎이 아파서 멈췄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삶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나는 그들 사이에서 위로받았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도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걷기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앞장섰던 남자가 다가왔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먼 코스로 갑니다. 40분 코스인데 같이 가실래요? 40분이요? 아직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중에 못 따라올 사람 없어요. 그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40분. 할 수 있을까? 40분 완주. 축하합니다. 석 달 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처음 10분 걷는 것도 두려워하던 내가 40분 코스를 완주했다. 숨은 가빴지만 무릎은 견뎌냈다. 아니, 견딘 게 아니라 함께 걸어준 것 같았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 정순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윤진수 원장이 보고 싶었다. 그는 내게 첫걸음을 떼게 해준 사람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한의원을 찾았다. 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연골은 여전히 닳았을 텐데 왜 이렇게 덜 아픈 건가요? 원장이 웃으며 설명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그 근육이 연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제 근육, 네, 석 달 전보다 30% 이상 강해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걷기의 힘이에요. 원장은 진료실 벽에 걸린 붓글씨를 가리켰다. 무릎은 움직임으로 살아난다. 40년간 수천 명을 봤지만 매일 걷는 사람 중에 더 나빠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꾸준함. 그게 최고의 약이에요. 한의원을 나서는데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환자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나는 다시 산책로에 섰다. 저 멀리 걷기 모임 사람들이 보였다. 오늘도 누군가 처음 나왔는지 뒤에서 느리게 걷는 사람이 있었다. 나도 저랬지.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처음 나오셨어요? 전 석 달 전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가 같이 갈 테니까. 노을빛이 산책로를 붉게 물들였다. 무릎은 여전히 가끔 쑤셨지만 이제 그 통증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길 위에 설 것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